자, 첫 번째마다 예시 문제 여섯 번째 겁니다. 여섯 번째. 그치? 특히 이거는 16년 수능 B형이라 조금 어렵기도 하고, 어려운 제시문들, 최근 유형에 대한 구조도 독해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좋고요. 일단은, 뭘 해야 돼? 읽고, 그치? 읽고 한, 뭐 2분 30초 정도로 계속 연습을 하라 그랬어. 2분에서 2분 30초. 읽고 나서 구조도를 보고 한번 그리세요. 여기다가. 참고해서 그리는데, 얘를 뺏기기보다는 한번 보고 다시 이제 그리면서 이렇게 그리는 거구나. 요 과정을 하시면 되고요. 선생님은 한번 읽으면서 바로 한번 그려볼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현대사 우리 뭐 찾아 들어가야 돼? X를 찾아 들어가야 되지? 그치? 화제, 제재. 현대사회에서 지식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업에서도 지식 경영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치? 그럼 X가 지식 경영인가? 지식 경영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조직적인 학습과 혁신 능력, 즉 기업의 지적 역량에 있다고 보아 지식 활용과 창조를 강조하는 경영 전략이다. 아, 그렇구나. 그럼 X 뭐야? X 그냥 편안하게 나오네. 지식 경영이야. 이 지식 경영은 뭐래? 학습과 혁신 능력. 그치? 경쟁력의 원칙. 그러니까 학습이나 혁신의 능력이 주요 경쟁력으로 보는 거야. 이걸 경쟁력. 그래서 이 학습과 혁신 능력을 지적 역량이라고 하고, 지적 역량. 이런 지식의 활용과 창조를 강조하는 것. 이런 것을 활용하고 창조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지식 경영입니다. 됐지? X지? 자, 이런 지식 경영론 중에 마이클 폴란이의 암묵지 개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암묵지로 잡으셔도 좋은데 사람 나오면 일단 잡어. 편안하게 폴란이로. 보통 사람이 나오면 일단 시대적으로 이렇게 다음 사람 이런 경우도 많고, 혹은 사람 두 명 놓고선 비교하는 경우도 많고, 그치? 구조도가. 아니면 사람 안에서 이 사람의 특징 하나 둘 셋 이렇게 쪼개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데, 어쨌든 사람 나오면 그냥 잡아버리면 편해. 자, 폴란이 암묵지 개념은 자, 폴란이는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고 주체에 체화된 암묵지 개념을 통해 모든 지식이 지적 활동인 주체의 인간과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니까 얘는요, 인간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주체잖아. 주체와 분리되지 않는 거야. 뭐가? 지식이. 분리되지 않는 거야. 여기서 핵심이 뭐야? 분리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서술어인 거야. 네? 뭐, 구를 굳이 찾자면 여기, 제일 깊이 있는 거. 그에 따르면 우리의 일상적 지각뿐 아니라 고도의 과학적 지식도 지적 활동의 주체가 몸담고 있는 구체적 현실로부터 유리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얘가 몸담고 있는 구체적 현실이 있는데, 일단 뭐뿐만 아니라 지각뿐 아니라 과학적 지식도, 그러니까 지각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깨닫는 지각뿐 아니라 모두 과학적인 지식조차도 어디에서 현실과 어떻게 분리되어 있지 않대. 그러니까 유리 똑같은 말인 거야 지금. 이 지식이 구체적인 게 지각과 지식이 들어가는 거야. 과학 지식이. 어떤 지각 활동이나 관찰, 추론 활동에서 우리의 몸이나 관찰도구, 지적 수단이 항상 수반되고 그에 의해 이러한 활동이 암묵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요약한데 모든 지식에는 암묵적 요소들과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인간적 행위가 전제되어 있다. 모든 지식은 얘를 다시 설명하면 암묵적 요소와 플러스 인간적 행위, 인간이라는 행위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는 폴라니의 말은 모든 지식이 암묵지에 기초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그러면 폴라니는 뭔 얘기를 한 거야? 지식의 암묵성, 그치? 얘 Y는 지식이라는 게 암묵적인 요소가 있다. 이게 Y인 거야. 폴라니의 Y는 뭐야? 우리의 지식이 암묵적이다. 암묵지라는 개념을 암묵지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거야. 되니? 자, 그 다음 문단 봤더니 노나카 이쿠지로래. 그러면 딱 잡으면 되지. 이렇게 노나카 이쿠지로. 지식에 대해 폴라니의 탐구를 실용적으로 응용하여 지식 경영력을 펼쳤다. 얘 암묵지 개념을 갖고 왔어. 우리 이제 이게 두 개로 쪼개지는지 알지? 얘가 암묵지를 갖고 왔대. 실용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암묵지를 신체 감각,
이미지, 지적 관심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주관적 지식으로 파악했대. 이 암묵지란 뭐냐? 주관적 지식이래. 그래서 여기 뭐가 들어가는 거야? 세 개가 들어가는 거야. 신체 감각이라든가 이미지, 상상 속 이미지라든가 지적 관심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돼? 자, 그럼 이거와 vs 얘가 제시한 게 뭐야? 명시지를 제시하는 거야. 이제 확장시키는 거야, 암묵지에 대해서. 명시지는 뭐냐? 문서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지식까지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형식화된 지식이래. 아, 얘는 뭐야? 객관, 논리, 형식화된 거. 뭐 세 개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중요한 건 얘는 뭐야? 명시지, 암묵지를 서로 분리함으로써 암묵지에 대한 이해를. 그래서 이것은 암묵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식 공유의 가능성이 높다. 얘는 공유하기가 더 쉽다는 거야. 오케이? 되지? 그래서 암묵지를 얘가 암묵지지. 지식 명시지와 함께 구분하고 있는 거고, 얘는 공유하기가 쉽다. 자, 암묵지와 명시지의 분류에 기초하여 논학하는 개인, 집단, 조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지식의 변화 과정을 네 가지로 유형하였다. 그치? 얘는 뭐야? 지식의 변화 과정. 그치? 그래서 네 단계로 나눠지지.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암묵지가 전달되어 타자의 암묵지로 변하는 것은 대면 접촉을 통한 모방과 개인의 숙련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공동화라고 한다. 공동화를. 공동화에서는 암묵지가 대면 접촉을 통해 갖고, 그러니까 선생님 이 구조도 공부 방법이 딱 암묵지인 것 같아. 이거 체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첫 번째 수업할 때는 대면 1대1로 앉아서, 그치? 너 뭘 잘해? 뭐 하고 있어? 지금 네 생각이 어때? 이런 걸 다 하는 거야, 그치? 그래갖고 그러면 니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얻으려면 대면 접촉을 통해서 모방과 숙련, 노력, 숙련할 때까지 노력,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야. 모방 이런 게. 맨 처음에 이거 뺏기라 그러잖아, 구조도. 그치? 그런 걸 통해 갖고 자기 숙련으로 갖고 오는 거야. 이걸 공동화라 그래. 그 다음에 암묵지에서 명시지로의 변화는 암묵적 요소 중 일부가 형식화되어 객관화되는 것으로 표출화라고 한대. 표출화. 그러니까 암묵지 중에서 일부를 명시지로 만드는 거야. 명시지는 서류 같은 걸로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무슨 칼럼을 쓴다든가 우리 책에서 쓰는 것처럼, 우리 이제 교재에서 답의 자격 쓴 것처럼 지금 이것처럼 각각 마당들을 하나씩 정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표출한 거야. 이해되니? 그리고 그러한 표출화된 것을 갖다가 그 명시지들을 묶어. 답의 자격 6마당으로. 그래서 책을 딱 만들어서 이게 새로운 교육 체계로 만들었어. 이게 바로 뭐야? 연결화야. 네? 자, 명시지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명시지로 형성하는 것을 연결화라고 하고, 명시지가 숙련 노력에 의해 암묵지로 전환되는 것을 내면화라고 한다. 그 다음 단계, 마지막 단계는 뭐야? 내면화가 필요한 거야. 내면화는 거꾸로 암묵지가 명시지로 돼서 이렇게 완성되면 그 명시지를 보고, 책을 보고 너희가 다시 자기의 암묵지로 갖고 오는 거야. 이 구조도 공부 방법을 이제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지만 이걸 친구들한테 설명하기 쉽지 않아. 그치? 왜? 이건 또 내면화된 암묵지가 되니까. 이걸 내면화라 그래. 그래서 얘는 네 가지 단계가 지금 있는 거야. 1, 2, 3, 4의 네 가지 단계가 있는 거야. 자, 논학하는 이러한 변환 과정이 원활하게 일어나 기업의 지적 영역이 강화되도록 기업의 조직 구조도 혁신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조직 구조, 기업의 조직이 이런 구조가 혁신되어야 돼. 혁신. 그치? 그러니까 논학화가 제시한 건 암묵지를 명시지랑 분류해서 개념을 딱딱하게 하고 그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변화 과정이 되었느냐. 그럼 이제 Y 한번 떨궈 볼게. 이러한 주장대로 지식 경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식 공유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참여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인간에게 체화된 무형의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단순한 정보와 유효한 지식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고, 첫 번째 계량하여 평가하는 것도 어렵다. 그치? 따라서 지식 경영의 성패는 지식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여 구성원들의 지식 공유와 확산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거. 두 가지가 있네. Y가 뭐야? 지식 경영을 잘 성공하려면 첫 번째는 뭐야? 정확하게 이해하래. 두 번째가 뭐야?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그치? 그러한 방안을 만들어야 돼. 그럼 봐봐. 정확한 이해는 어디서 왔어? 여기서 온 거야. 암묵지를 정확히 이해하잖아.
그 다음에 여기에 결론이 뭐였어? 자발적 참여 방안을 만들자라는 거잖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나오는 거야, 사실은 Y로. 그럼 사실은 이 예시 문제 6번 같은 경우에는 약간 구조도가 그렇게 이쁘게 안 나와. 그러니까 최근 수능의 경향 트렌드가 이쁘게 안 나오는 거야. 왜 그렇다라 그랬어? 이쁘게 나온다라는 거는 글이 잘 쓴 거야. 그치? 잘 쓴 걸수록 구성이 좋으니까 마치 개요표 짜듯이 잘 나와.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너희들을 어렵게 얘기할 적에 아예 제재 자체를 어렵게 높일 수밖에 없어. 근데 학평에서는 그런 거보다는 제재 자체는 고교 3년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사람 누구나 풀 수 있는 제재를 갖고 오대. 그거를 글 안에 꾸겨 넣지. 꾸겨 넣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은 Z. 논의 과정을 약간 복잡하게 만들어서 이 논의 과정을 니들이 정확하게 읽었는지를 평가하는 거야. 이해돼? 그런 건 약간 구조도가 약간 뭉개져서 나와. 그러니까 뭉개져서 나올 적에는 처음부터 이게 잘 되진 않겠지만,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다시 한번 그리는 거야. 이렇게 해서 제시했구나. 이렇게 했구나. 얘가 지금 두 가지로 나눠서 명시지, 암시 이렇게 설명했고, 그다음에 과정으로서 하나, 둘, 셋, 네 개를 하고, Y를 떨궜구나. Y는 여기서 하나 떨구고 여기서 하나 떨궜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논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구나. 1, 2하고 2 제시했고 2에서 3 뺐고 3은 요렇게 뺐지 지금 암묵지로. 3에서 다시 4 전개시키고 4, 5, 6, 7, 8 그치? 그래 놓고 여기 9, Y 이렇게 해놓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해서 제시했구나. 이거 뭐 나중에 이제 뒷장에서 설명할 거야. 이런 식으로 구조도를 한 번 더 그리는 것도 방법이고 실전에서는 너희들 아직 첫 번째 단계니까 어려워도 자꾸 그려봐. 그리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평가하시고 그 그림의 과정 자체를 실전에서도 쓸 수 있게끔 연습하는 건 뒤에 단계에서 계속 제시를 할 거야.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꼼꼼히 그렸을 적에 내가 이게 글이 그냥 눈으로 볼 때랑 이렇게 그려서 볼 때랑 확실히 지금 차이가 나는구나. 두께 차이가 생기는구나. 이거를 확인해 주는 단계이면 됩니다. 첫 번째 마당은 그러니까 여러 번 좀 그려보세요. 차분하게.